저는 올해 32이고 키는 170cm에 몸무게는 74kg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 외모가 모델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여성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제 처형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아내 외에도 3명 이상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모두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죠. 중개 일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여성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개방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처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처형의 이름은 세진이고 올해 35입니다. 저희 집과 처형네 집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자주 왕래하며 술자리를 함께하곤 했습니다. 처형의 남편인 재우는 전기 설비 일을 하고 처형은 아침 식사를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생활하고 있어 나이에 비해 처형은 매우 젊고 상큼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처형은 여전히 25 정도로 보였습니다. 처음 처형을 만났을 때 팔과 다리털이 제법 눈에 띄었기에 성격이 활달하고 열정적일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 재훈이와 함께 술을 마실 때 처형은 종종 얇은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바라보았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도 있었기에 굳이 처형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소 퇴근 후 저녁에는 자주 재훈이와 소주를 마시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 집에 없고 처형 혼자 있었습니다. 처형은 얇은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집안 조명이 켜져 있어서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가 빛났습니다. 저는 처형이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처형은 저를 보며 미소 짓고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위해 물을 따라주며 재훈이 집들이에 가서 오늘은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녁을 함께 하자며 권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도 없는데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계시니 제가 민망하네요. 처형은 웃으며 약간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건 눈으로만 봐야지, 응?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형님도 없는데. 그럼 저는 이제 그만 가야겠네요.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아내 기쁘게 해줘야죠. 처형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른 가서 아내랑 시간을 보내. 일요일 외에는 집에 잘 안 있잖아. 그러다 아내 뺏기겠어. 돌아서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처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으시면 제가 정신 못 차리죠. 처형은 눈을 흐기며 대답했습니다. 혼날래? 내가 아내한테 다 말아야 해버린다. 요즘 내 친구 미영이한테 자꾸 작업 건다고 했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처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제가 작업 건 이야기를 처형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미영은 처형의 친구이자 저의 동료로 저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개방적인 성격이라 제게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 술자리에서 처형이 점점 더 매력적인 옷차림을 하고 나오는 것 같아 저는 자꾸만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저녁을 먹은 뒤 마당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처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형, 아직 안 주무세요? 처형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너도 안 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잠이 안 와서요. 그런데 처형,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계시면 내일 아침 장사 힘드시잖아요. 처형은 재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느라 깨어있다고 했고 제게도 왜 늦게까지 안 자냐고 물었습니다. 왜 너도 잠 안 자고 있어? 저는 농담조로 대답했습니다. 처형께서 잠 못 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잠시 후 처형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 자꾸 장난칠래?
그러다 진짜 혼난다. 저는 진지하게 안부를 묻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답장이 조금씩 쓸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해 보여서 저는 물었습니다. 처영, 무슨 고민 있으세요? 처형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넘어갔지만 대화 도중 저는 그녀의 어조에서 약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혹시 영상통화 가능하세요? 처형은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습니다. 저는 실내에서 이어폰을 가져와 쓰고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가계부를 정리하느라 바빴고 평소 제가 돈을 성실히 챙겨주니 의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가족 생활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처형에게 영상통화를 걸자 처형은 바로 전화를 받았고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전히 저녁에 입고 있던 그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따라 처형이 정말 예뻐 보여서요. 처형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말과는 다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재훈이 자주 늦게 들어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처형은 재훈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갈 때만 빼고는 보통 집에 일찍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형님이 자주 늦게 오면 처형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듣고 처형은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그 모습에서 저는 그녀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쉬라고 권하고 재훈이 오면 문을 두드릴 거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슬픈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내가 말했습니다. 문 단속하고 들어와서 얼른 자요. 저는 깜짝 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 아내도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올라가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언제나 잘 유지되고 있기에 아내는 제가 여직원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곧장 잠에 빠져든 저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만큼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써 7시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누가 전화했는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전화는 처형 세진에게서 걸려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일찍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세진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오늘은 가게를 열지 않고 집에 있으니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남편 재훈이 혼자서 새벽부터 서울에 물건을 받으러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처형네 집에서 점심을 먹었지만 오늘은 처형과 저 단둘만 있게 되었으니까요.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갔는지 확인한 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세진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에 사무실을 잠깐 들른 뒤 잠시 커피를 마시러 가려 했지만 세진을 만날 생각에 빨리 가고 싶어졌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세진이에게 연락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0시쯤 되었고 세진은 저를 맞이하며 문을 닫아달라고 했습니다. 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세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열어두면 뭐가 좋겠어? 괜히 사람이 들락거릴까봐 그렇지. 집 안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거실에 앉자 세진은 다가와 물을 따라주며 남편은 저녁에나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며 오늘이야말로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으로 바라본 그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세진은 미영과 제가 가깝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도와주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잠시 후 세진은 저에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며 날이 더우니 씻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씻고 나올 때까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오자
그녀는 얇은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저를 더욱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습 보여주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함부로 몰래 보지 마. 놀란 제 표정을 보고 그녀는 웃으며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미영이 말고 나한테 집중 좀 해줘. 저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 침실로 데려갔고 한동안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녀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세지는 저에게 감사의 미소를 남기며 서로의 감정을 나눴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이런 순간을 가졌고 어느 날 세지는 저에게 남편의 건강을 위해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저도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세진과의 특별한 시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